안녕하세요. 셀칼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골밀도가 바로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같거나 떨어지는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의사나 약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그냥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환자로서 좀 더 먼저 찾아보고 먹으면서 알게 된 점들을 딱 제가 이해한 만큼만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책도 대신 읽어주던데 약간 대신 공부해 드린다는 느낌? 뭐 그 정도로 해보려고요. 셀칼슘을 1년 이상 먹었는데도 골밀도의 변화가 없는 분들은 여러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요약해보면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나이 들면서 노화로 인해, 또 여성의 경우엔 폐경 이후에 골 손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뼈가 형성되는 속도가 빨라서 30대까지는 골밀도가 최대로 오르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가 형성되는 속도보다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셀칼슘을 통해 이온칼슘을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골밀도가 잘 오르지 못한 거지요. 게다가 필요량보다 넣어주는 칼슘량이 적다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골밀도가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는 하루에 5ml씩 두세 번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렇듯 유지기간이 지나고 나면 골밀도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셀칼슘이 만성질환의 여러 증상을 개선하는데 먼저 쓰였기 때문이에요. 셀칼슘은 똑똑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거든요. 생리적 이온칼슘인 셀칼슘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pH를 7.4 약 알칼리로 만들어주고 칼슘 신호를 조절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켜 줍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생명발전소 또는 세포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우려하는 비만이나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당뇨병 같은 퇴행성 만성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셀칼슘이 이런 만성질환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골밀도 상승에 필요한 칼슘 양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골밀도 수치는 안 올랐지만 그분들이 셀칼슘을 꾸준히 드실 수 있었던 것도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뼈가 좋아지라고 먹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몸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급한 불 먼저 끈다고 이후엔 뼈로 가는 칼슘량도 많아져 골밀도가 오르게 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셋째는 어떤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갑상선암 등은 뼈의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칼슘과 인의 재흡수가 잘 안 돼서 뼈 건강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또 폐경 후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니까 뼈가 점점 혈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특히 위염, 위궤양 등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셀칼슘은 위에서 가장 많이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칼슘이 위의 염증에 반응하다 보니 칼슘 흡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약물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이나 골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네요. 이런 분들이 셀칼슘을 드시면 먼저 약물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라 한동안 골밀도가 안 오를 수 있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이온칼슘이 칼슘 항상성을 조절해서 건강한 골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밀도 검사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T스코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같은 사람인데도 측정 부위와 기종에 따라 그 점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골격의 부위에 따라 골 조성과 골 소실의 정도가 다르고
젊은 연령층의 정상 골밀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T스쿼어인데 그 데이터가 기종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골밀도 측정기마다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검사를 받는 사람이나 검사자에 따른 오차도 있고 측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도 제조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동일인에서도 진단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골밀도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도 일관성이 없고 WHO의 진단 기준도 폐경 후에 백인 여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따른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골밀도 검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1년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든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쇠칼슘이 몸속에서 생리적 이온칼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골밀도는 오르게 될 테니까요. 실제 사례에서도 1년 후 떨어졌던 분들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경우엔 2년 정도 된 지금은 대부분 골밀도 상승을 경험하셨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번엔 골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쇠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쇠칼슘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